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 다 떨어졌는데 일단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가 좀 일단락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막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네. 그 11월 5일 날 투표일이었고 11월 6일 장부터 그야말로 미국 장이 날아가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단락 지어지는 느낌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 금리가 네. 국채 수익률이 잘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러면서 지표 자체도 오늘 또 월요일이고 하니까 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또 연준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말이 바뀌니까 네. 이사 뭘 봤는지 아니면 어떤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그 정치적인 독립성을 입만 열면 주장하는 그들의 네. 또 DNA에 숨어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또 작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4.5도 4.5%를 살짝 올랐었죠. 넘어섰으니까. 지금도 4.44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뭐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국제 가격이. 예. 그리고 뭐 우리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한 날이죠. 그러게요. 호재 악재가 다 있네요. 예, 그러네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송 대표님 2주 만에 뵙네요. 아,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FIRSG 한영희 수석이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송 대표님 밀어내고 네. 한 주 휴가를 받고. 한 주 휴가를 받고 네. 그동안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 그거네요. 송 대표님은 미 대선 이후 처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뵙습니다. 네. 그동안의 시장 흐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 직후 랠리 중에 이번 랠리가 역대 가장 강했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선 직후 랠리 가운데는 예, 네. 그러니까 대선이 지나고 한 일주일 사이에 평균적으로 뭐 한 2~3% 예.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5% 이상 예.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기 그렇죠. 시작한 그렇죠. 것이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그 월가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학수고대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다 그렇긴 하지만 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때 초기에 트럼프 됐을 때 깜짝 됐을 때 다들 놀래갖고 오히려 주가가 된 날은 빠졌었거든요. 네, 그 네. 이후로는 오히려 한 2년간 랠리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감세니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자체가 시장에 좋은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란 기대감 자체가 트럼프 랠리를 한 2주 가까이 끌고 오다가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은 이제 뭐랄까요 파티가 이제 끝나가면서 약간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는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역시 또 파월이 해준 파월. 네. 네. 결국은 또 시장 금리와 파월이 지난주 하반주에 들어서 시장 안정, 굳이 표현하면 안정, 일정 부분 조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된 것이 지난 2주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벌써 저 표에 나오다시피 12월 이제 금년에 한 번 남은 FOMC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것도 당연히 25bp 금리 인하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동결 가능성이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멈춰갈 수도 있다 하는 쪽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파월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제일 눈길을 끄는 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도비시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이 양반도 말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뭐 짜고 치나 싶기도 하고. 그분이 투표권이 없을 때는 상당히 도비시했다가
예. 투표권이 생긴 다음부터는 약간 아, 네, 그래요? 허키시하게 매파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예,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투표권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권을 예. 가진 다음부터는 좀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 예. 그럼 지난주 주요국 수익률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한 주간 좀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네. 조정을 받은 데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일단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항생지수가 한 6%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5.5% 하락을 했는데 중국은 원래 이제 한 주 전, 그러니까 직전 어제 말고 그 한 주 전 주말에 중국 그 소위 이제 상무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시장 친화적인 부양책을 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반쪽짜리를 내줬다고 시장은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데 좀 집중하는 것을 내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빨리 갔나 싶으면서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좀 가장 많이 빠졌고요. 한 주간 동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많이 빠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 막판에는 사실은 뭐 반도체가 올랐긴 했지만 주간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다 빠졌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빠졌죠. 두 번째로 보시면 당연히 아까 했던 배터리주 다 빠졌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다라고 네. 봐야 되겠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좀 상당히 부진한 한 주를 보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술주의 대표적인 대만 가권 대만도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 뭐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주간 8%대 이상 빠졌거든요. 금요일만 빠진 게 아니라 주간으로 놓고 봐도 8.4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 주도로 대만과 미국 나스닥이 빠졌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바이오에다가 지금 그 배터리까지 다 포함돼서 다 같이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좀 부진한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랠리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지금 저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가장 많이 빠진 게 일주일 동안에 홍콩 네. 마이너스 6.3%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2등이라서 마이너스 5.5인데 코스닥은 사실 홍콩 항생보다 더 빠진 마이너스 7.8%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예. 왜 주요국 주가 수익률 비교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한 지수라서 그렇게 빼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게 국가별로 가장 대표 지수들만 대표 넣은 겁니다. 지수들만. 네, 네, 네.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대표 지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예. 예. 그래도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밑에 하나 깔고 간다 싶으니까 마음이 위안은 되네요. 참네. 근데 저게 역설적으로 저도 역발상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지간하면 저쯤 되면 기회는 오히려 저런 쪽에 있다라는 생각도 할 만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점점 오히려 더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워낙 이게 원래 시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약간 그 SNS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거, 야 이게 맞네 그랬는데 미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고 네. 한국 투자자들은 원금을 낸다. 뭐 이런 원금. 그러니까 원금이 까이는 거죠. 원금 그러네. 그러니까 원금. 미국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소득 이익을 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는 안타깝게도 세금은 어차피 개인 투자자는 없으니까. 그게 한 20% 넘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 그럼요. 예, 예, 20%. 22%.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이 나고 예. 이게 이익이 나야만 세금을 그렇죠. 내는 수익이 거니까. 나면은, 예. 네. 수익이 나면은 예.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수익이 날지도 모르는 와중에 금투세 갖고 벌벌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 타령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빠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투세가 그 원인이 아니어놨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게 정말로 좀 답답한 올해 한 해 특히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내년으로 갈수록 결론적으로 지금 장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미국 장이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블랙홀처럼. 예, 사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장이 좀 쉬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럴 가능성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했냐?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은 결국은 이게 트럼프 일기 때 봤던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지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트럼프 일기 때 그 미중 무역 분쟁 일으키면서 관세를 그때 뒤늦게
본인의 하반 집권기에 많이들 내놨었습니다. 막 철강 관세 올리고 뭐 올리고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관세가 깜짝깜짝 그 인상 발표가 될 때마다 발표되고 한 주간 동안 평균적으로 어디가 가장 악영향을 받았냐 보면 1등이 역시 중국 홍콩 항생이었고요. 2등이 우리나라 한국 코스피입니다. 정확히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두 나라가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인상 발표 때마다 제일 많이 빠졌었고 이번에도 똑같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 그 구체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말만 있었던 거고 네. 이거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오히려 선행적으로 좀 미리 과거의 경험 때문이라도 지금 미리 주식시장이 일종의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주가 빠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시장에 엄청난 우려 대비 조금이라도 약하게 나오거나 협상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반등의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이게 우려하다면 지금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나 섹터별로 봤을 때는 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얘기가 최근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한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서 좀 배터리 관련주들이 줄줄이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그 배터리주들이 테슬라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한번 좀 예. 반짝 랠리를 좀 펼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고 특히 지난주에 사실은 그 IRA 감축,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그 소위 이제 준비팀이라고 하나요? 네. 그 인수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차트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게 글로벌 전기차 테마 ETF들과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ETF 테마 ETF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붉은색 선이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 ETF고요. 네. 저 안에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LG 엔솔부터 해갖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가장 많이 투자하는 QQQ 나스닥백이고요. 하늘색 선이 아이쉐어 자율주행 EV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다 들어가 있고 저 위엔 글로벌 렉스 리튬 배터리 기술 이게 굳이 우리하고 하면 2차 전지 테마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거예요. 같은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저기에 우리 NG 엔솔 같은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보시면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 해도 9월 10월 초까지만 해도 같이 우상향하면서 랠리를 좀 펼쳤어요. 우리나라 테마 전기차 테마주도. 하지만 이 10월 이후부터는 좀 서로 다른 갈 길을 가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주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IRA 말씀 주셨던 그것이 가장 직격탄 네. 보조금을 주는 아무래도. 걸 많이 해줬는데 이제 굳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미국 기업들은 상관없고 중국 기업들은 상관이 역시 없는 게 뭐냐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네네. 미국 기업들은 많이 막 난리치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1%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관세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보조금 영향도 거의 의외로. 없는 거 다 유럽으로 예. 나가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우리는 수출을 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펀더멘탈이 빠지는 게 이제 이유가 있긴 한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보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과매도 상황이 다 들어갔어요. 지난주 말 기준으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저 위에서 글로벌 전기차나 자율주행 ETF들이 좀 안정세를 이번 주에 보여주면 국내 관련된 이 국내 ETF들도 조금은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그 지표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가 지표하고 뭐 소매 판매하고 이게 또 그전에, 전월치 뭐 조정 이런 게 요즘 지표들이 너무 막 조정 폭이 크니까 좀 이렇게 지표를 해석하는데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파월이 실수했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했죠. 굳이 50bp 인하를 했어야 됐을까? 왜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또 다시 네. 재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아니었으면 제가 봐도 파월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주간, 한 달간 놓고 봐도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제 미국발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좀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은 지난주에 좀 빠졌어요, 사실 글로벌 금리 금리 자체가 좀 빠지면서 유럽은 경기가 확실히 좀 부진한 것을 금리가 영향을 받고 소위 영미권, 북미권 이쪽은 미국발로 이제 다 같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건 여전히 미국이고 미국 내에서의 정책 금리와 그 다음에 시장 금리 대표적으로는 이거를 하나로 본다면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는 연준 기준 금리를 가장 먼저 따라가고 선행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의 그러한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같이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은 사실은 10월 초부터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네, 보시면은 이때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승리 확률, 배팅 시장에서 승리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상향했다. 이제 저때 물론 말씀 주셨던 경제 지표들이 다 좋게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된다는 이 칵테일이 상당히 좀 뭐랄까 채권 시장에는 독약 같은 칵테일인 거죠, 사실은.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물가가 재상승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부채까지 늘어나는 이제 이 모습들 연준의 그 조가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2년물 금리가 4.3을 넘어섰습니다. 2년물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미국의 그 연준의 기준 금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 원래 내년도에 있을 금리 인하 시점 적어도 한 4번 정도를 연준이 얘기했는데 시장은 이제 두 번 하기도 어렵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년물 금리가 이제 4.45 정도까지 지금 트라이하고 제가 또 말씀드린 내년도에는 5% 넘을 확률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것 자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일종의 이제 자정작용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이 되고 있고 살짝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파월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일견 지금 현 시점에서 타당한 거고 12월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서 당연히 80%대에서 60%로 낮아진 것 플러스 내년도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은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파월 간의 불협화음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 관전 포인트는 파월을 어떻게든 몰아내려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 파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지켜내는 모습. 근데 이것이 시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들 간의 그런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꼭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코인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도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코인 쪽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동안의 경험칙은 달러가 강하면은 코인은 별로 힘을 못 쓰고 달러 약세하고 비트코인 강세하고가 우리가 자주 봤던 상황인데 이번에는 같이 강하다 말입니다. 혹시 뭐 좀 코인 쪽의 이 랠리는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자기는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 그랬었죠. 얘기하고 공약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랠리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고 또 그게 특이한 게 그래서 마지막 차트를 그럼 여러 가지 이 차트를 보시면 또 확 감이 올 텐데 금하고 비트코인이 사실은 수미상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 비트코인으로 뭘 사고 팔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히 보면. 그러니까 거래의 그 기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냉정히 보면 금과 같은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위 기축통화국들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유로화도 그렇고 미국 당연히 그렇고 뭐 영국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자신의 국가 사실은 돈이란 거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냉정해 보면.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의 가치를 백업해 주는 건 그 정부의 발권력과 세금 거둘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걸로 다 불분명하니까 외환 보유고의 70%가 다 금으로 다 돼 있어요. 미국, 영국, 뭐 유럽 예. 다 이게 다 금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의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 금을 헐어내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를 좀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가 된 이후에 금 가격은 떨어지고 희한하게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결국은 서로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분명 있으면서 이제 정상반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이게 비트코인으로 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으로 보면 지금 그 가능성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달러의 패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란 거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발권력 예, 이런 것들을 예. 연준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 기업들한테 그걸 행사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미국의 의회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희석될 수 있어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말씀주셨던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이긴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주말에 이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좀 만날 일이 있었더니 식사 중에 코인을 한 5억 몇천만 개를 갖고 있대요. 눈이 확 떨어져가 눈이 막 번쩍 뜨여가지고 뭔데 했더니만 비트토렌트. 아, 비트토렌트. 예, 보니까 0.0000011달러네요. 그래 곱하기 1,400원 했더니만 우리나라 돈으로 일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5억 몇천만 개 있는데 지금 그래 하나로는 했더니만 50만 원이 채 안 된다나. 근데 이거 혹시 압니까? 이거 0.0000011달러인데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지만 야가 1원만 가도 얼마입니까 이게? 그냥 5억 원이 쑥 넘어버리네. 그 재미로 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금이 갑자기 훅 꺾인 거는 굉장히 눈길을 겁니다. 이제 대표님은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금을 대체하는 어떤 비트코인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또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도 봤는데요. 너무 금주화하니까 다들 세상이 또 이렇게 달러 패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그만하지 하는 좀 뭔가 작업을 펼쳤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금도 달러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 달러가 보니까 강세면은 금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동안에는 같이 막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중앙은행들이랑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랑 미국하고 덜 친한 예. 그런 나라들이랑 플러스 그 다음에 소위 그 개인 큰손들,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서 많이들 사들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가격도 많이 올랐었고 두 번째로는 달러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마침 거기 핑계도 좀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쪽이 사실은 이제 올라가면서 교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미국 채권을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넣었던 미국과 그 사이 친했다가 이제 안 친해진 국가들이 앞으로도 미국 채권을 계속 살까요? 달러를 갖고 갈까요? 잘 안 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결국 역으로 말하면 지금 비싸져서 너무 예. 달러 표시 금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지금 잠시 멈췄을 뿐이지 조정을 받고 나면 이후로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외환보유고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금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적어도 지금 친미 국가가 아닌 나머지들은 대표적으로 중국 이제 아마 저기 브릭스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예. 저 아래 브라질도 그럴 것 같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거기서 좀 멀어질 수가 있어서 금 가격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가상자산 쪽은 그쪽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 반감기 때문에 이미 10월 달에 좀 강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사실 봄에 하신 분들이 꽤 많았죠. 많기는 그 얘기 했습니다. 많았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어느 시너지 역할이 되면서 좀 더 이제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업종별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주들 이제 랠리가 좀 일단락 됐다라는 얘기는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또 취임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혜 업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최근에 보면 금융주들 좀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예. 조정을 지수는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버텨낸 게 금융과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규제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그 은행주들, 금융주들 올랐고요. 지난주 그 빠지는 장에서도. 두 번째로 에너지, 뭐 잘 아시겠지만 소위 석유, 가스 예, 뭐 예. 이런 거 개발 규제 완화 엄청 해주겠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그 조정장 안에서도 금융 에너지는 플러스를 냈다는 게 의미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우측으로 가보면 건강관리, IT 소재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건강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이 트럼프가 지금 민선을 하면서 내각 네. 인선하면서 노이즈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건부 장관, 예. 예,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주니어. 네. 예, 백신 안 믿는다는 분. 그러게요. 이게 저분이 보건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런 식으로 재무장관 후보도 지금 저 두 분이 싸우고 있는데 저 사이에 또 머스크가 뭐라고 막 이렇게 누구를 지지하느니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좀 뭐랄까 지금 현재 트럼프 그 소위 내각 후보자들이 특히 단 하나 기준 잣대를 보면 로열티 충성심으로 모든 걸 뽑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다들 각자가 뭔가 문제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지금 그 공화당이 이번에 상하원을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원도 그렇고 특히 상원에서 그 소위 청문 인선 그러니까 임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분들이 다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오죽 나오는 게 의회가 쉴 때 그때 미국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그 통과시키는 거. 약간의 이제 편법이죠, 사실은. 그걸 하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노이즈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시장에도 지금 벌써 이제 한 2주 지나면서 이게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짝짝꿍이 잘 맞아서 싹 간다기보다는 초기부터 약간은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의 악영향 때문에라도 건강관리 업종이 지금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IT도 뭐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여기에 또 하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결국은 못 냈어요. 네. 예, 2분기 네, 1년 네. 지금 못 내고 상장 폐지 가능성 오늘 아마 그러니까 오늘 오늘날, 밤에 예. 오늘 밤까지 뭘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나스닥에서 안 받아주면은 상장 폐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탑3, 탑5 안에 든다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 뭔가 회계 부정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는 엔비디아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그래서 지금은 이제까지는 약간 트럼프 랠리로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막 했었다면 이후부터는 조금은 냉정을 되찾는 그런 분위기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2,445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호가 흐름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시다시피 1%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7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와, 오늘 9%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8,500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76,400원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1만 원. 현대차 0.4%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1,500원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6.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9,000원. 셀테리온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2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2만 1,200원, 에코프로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4,6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8%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짝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휴젤 보합 예상됩니다. HPSP가 4%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34,650원, HPSP 0.5%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 34,650원이고요. 클래시스 4.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치 일가 44,050원. 삼천당제약 그리고 펩트로는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좀 뭐 블랙엘 이슈가 또 있어서 참 이게 주가 예측이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제 뭐 동시효과 네. 분위기도 살폈으니까 이제 송 대표님하고도 요 이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49,900원이라고 하는 옵션 만기일 날 목요일 날 좀 묘한 종가를 만들어 놔서 안 그래도 뭐 사자만 보이면 사겠다는 사람들 세력들이 드글드글 하던 차에 어쩜 그렇게 딱 타이밍 맞춰서 금요일 날 장마감 후에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확실한 거는 10조 중에서 어쨌거나 3조까지는 내년 1월 말까지 무조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따로 붙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송 대표님. 저는 좀 사실 일단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다행이다. 근데 아쉬운 거는 왜 10조 다 소각 안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인가요? 3조는 소각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왜 10조를 다 안 하지? 근데 7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그게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거죠. 왜 할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여전히 좀 아쉬운 면인 겁니다. 네, 네. 타이밍 좋건데 여전히 이제 시장하고 뭔가 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저 정도 상황에서 네. 360조짜리 회사가 사실 10조 소각한다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번에 봤던 교훈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관도 들어왔고 구간도 들어오지만 외국인이 뭘 귀신같이 들어왔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수를 높게 후하게 쳐준다는 주주 환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주주 환원을 하라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주니까 주가도 싸고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 투자자들, 미국의 해외 투자자들은 이 자사주 소각에 상당히 좀 뭐랄까 상당히 익숙한 그렇겠죠. 배당보다는 자사소고에 훨씬 더 익숙한 예.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저는 오히려 10조였으면 10조를 그러니까 연내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까지 다가니더라도 네. 이걸 좀 나눠서라도 한 3년이라도 해서 다 소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랠리가 조금 더 장기화되고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 투자자들도 이렇게 삼성전자의 계속 IR팀에다가 압력을 좀 넣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3조 부분은 확실하게 소각한다 했고 7조는 향후 이제 정하겠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거기에다- 정하게끔. 시장이 이제 계속 압력을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하. 저는 미증 씨가 이제 다시 또 가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뭐 재벌 미국 연예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미증 씨가 이렇게 좀 쉬어가니까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가려면 미국이 쉬어야 된다 예. 말씀드렸는데 과거의 장기 흐름, 지난 90년간 뭐 이런 흐름을 보면 대선이 있고 대선이 있었던 해에 그러니까 소위 대선일 이후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대략적으로는 그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이번에 이제 1월 20일이죠. 예. 그러니까 내달 20일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 근데 다만 이번이 제가 아까 역대급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러한 축하 랠리였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취임일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지는 좀 알 수 없겠습니다. 근데 저 사이에는 보통 산타 랠리라고 그래갖고 미국의 소위 대표적인 그런 소비 시즌에 얼마나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거 갖고 또 한번 또 시장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물리면서 보통 취임일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냉정이 돌아오는 거죠. 뭐냐면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가다가 저쯤 되면은 정확히 그 후보자들이 내각이 명확해지고 그럼 그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이 의회하고
협력해갖고 이루어질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또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 양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과거의 흐름만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이 다시 이렇게 빠진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내년도 연초 이후로는 오히려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저 차트에서 나오는 좀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랠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서학개미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계속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지금부터는 연말 정도까지만으로 좀 생각을 좀 뭐랄까 좀 짧게 잡으시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동시효과 흐름이 장 열리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동시효과에서 나타나는 저 시세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빠지는 것이나 엔비디아나 할 것 없이 미국에 그동안 달리던 반도체주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일본도 하락 출발 같은데 우리만 삼성전자 덕으로 지수는 막 올라가고, 다른 쪽으로는 또 수급 다 몰려갖고 다른 쪽은 못 올라가고, 그래갖고 뭐 삼성전자만 가고 나머지는 또 제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또 나머지는 또 그거 할까봐 그게 또 걱정되네요. 뭐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역으로 보면 엔비디아 덕 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를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낙폭 대비로 반등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을 보여줬고, 주말 사이 나온 소식은 자사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3조 원 규모는 이제 소각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단기 반등 좀 기회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0.97%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2,440포인트, 코스닥 0.28% 소폭 내림세로 68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 강세입니다. 57,0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발표가 또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는 2.7% 약세입니다. 173,300원. LG에너지솔루션 2.2% 상승이죠. 37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 떨어집니다. 922,2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9% 상승합니다. 207,000원. 그리고 기아가 0.3% 상승 보여줍니다. 91,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5% 이상 올라갑니다. 6% 가까이 상승 중이네요. 48,650원.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165,100원. KB금융이 1% 떨어집니다. 88,600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권으로 19만 원에 지금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들이 다 올라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도 2.9% 강세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12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6% 강세입니다.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10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또 2차 전지 섹터에 엮이면서 삼성 SDI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 보여주네요. 지금 0.8% 상승으로 24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주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기도 3% 상승 113,800원이네요. 삼성 ENA도 1.9% 상승 중이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삼성 SDS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사실 조선주들 최근에 좀 시장 조정을 보여줬을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기획은 0.2%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증권 2% 강세입니다.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3% 하락 보여줍니다. 422,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올라갑니다. 124,900원.
에코프로 1.68% 상승합니다. 66,300원. HLB가 2% 올라갑니다. 63,6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가 3.6% 하락으로 11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2.5% 약세입니다. 268,500원. 클래시스 1.4% 상승합니다. 지금 46,800원, HPSP가 3% 상승합니다. 3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 연속 상승세,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엔케미 0.6% 올라갑니다. 135,500원, 펩트론 0.3% 하락으로 13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11% 급등합니다. 8,600원 선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7% 강세입니다. 13,820원. 범한 퓨얼셀이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3,470원, 13,450원 선이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2% 상승 8,380원. BHI도 2.5% 상승하면서 15,200원이고요. 미코도 3.8% 강세고요. 두산 퓨얼셀이 5.8% 상승하면서 15,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SK 이터닉스 보셨고 아모센스, S퓨얼셀도 지금 4% 안팎으로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급등이고 한국전력 3.7% 상승합니다. 23,450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3% 강세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태광,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오늘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가스공사, S&T 에너지가 3%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41,800원, 14,7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뭐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 보셨던 이 성광밴드, 뭐 태광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성 밸브도 역시 그쪽 종목이에요. 2.6% 상승 중이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사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조선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조선 기자재,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험주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 섹터의 움직임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보험 쪽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그리고 동양생명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이제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62억 원, 67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14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6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65억 원, 17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1,898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2원 80전 하락한 1,39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확실히 이제 1,400원 선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오늘 그래도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 섹터도 흐름 좋고요. 자동차 섹터 흐름 예. 좋고 삼성자 들어간 건 다 올라가죠. 오늘 대부분 종목이 올라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고는 지금 다 올라가요. 삼성그룹주들이. 혹시 삼성출판사도 올라갑니까? 그건 삼성그룹주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혹시나 시장이란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네. 이름만 비슷해도 막 가기도 하길래. 아니에요. 0.6% 하락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미끼는 빠지고. 야, 요거 지금 뭐 외국계 리포트 중에는 이제 8만 원대 삼성전자 콜도 나옵니다. 드디어 가나요? 아, 우리 또 아니요. 그게 이제 아니라. 우리 정민애께 이제 좀 들여다 보시겠네. 저요? 이제 들여다 네, 보시기 조금씩 시작. 이제 봐도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 삼성전자 주주 참
그래도 네. 근데 제가 내공이 자꾸 보면 안 가서 안 자꾸 보는 게 보면 안 낫더라고요. 애국자십니다. 안 보는 게 낫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뭐 이제 이왕이면 10조 전체 다 자사주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거는 뭐 송 대표님뿐만 아니라 아마 시장 차원에서의 압박이 계속 삼성그룹에 가해질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 어떠세요? 요거 이 반등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3조 원 재원, 그러니까 지금 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순현금 한 100조 원 이상 회사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보려면 현금 흐름에서 자기가 땡겨 오려면은 이제 관련된 그 계열사를 이쪽에서도 배당금도 받아야 될 거고 해외에서도 가져와야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쭉 같이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때문에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밸류업스러운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삼성전자에 멈추지 않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같이 결국은 기업 주주 환원들을 이렇게 단지 이렇게 주가 빠져갖고 몰렸을 때만 하지 않고 평상시에 잘해주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이런 지수 흐름은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교훈을 주는 오늘의 주가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좀 저렇게 못 오르는 거는 뭐 그건 이제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차트를 그려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하고 주가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엔비디아하고 지금 밸류체인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반도체주하고 주가가 똑같이 가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기서 많이 이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상당히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 아니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제 블랙엘 서버가 뭐 과열됐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겠지만 원래 그 AI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기술 로드맵은 2년 단위로 새로운 걸 내는 거였는데 작년부터 1년 단위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뼈를 갈아 넣어서 밤새면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를 서둘러 급히하다 보면 뭔가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기술 로드맵을 너무 압축해서 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견된 그러한 이제 기술 장벽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확실히 과열 이슈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그 공급이 안 될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블랙웰의 기술적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 탑5 안에 들어간다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의 그런 매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뭐 포함해서 지난 한 주간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대선 이슈에 이제 확 해가지고 좀 소홀히 다뤘는데 일본하고 중국 좀 약간만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대선 이후 FMC까지도 보고 이제 그 전대위에서 부양책이라고 내놨는데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우선 중국 먼저 여쭤보면은. 네.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는 중국 소비, 내수 관련된 주식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로 가고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중국의 10월 달 소매 판매 차트 나오지만 예상을 3.8% 예상했는데 실제 4.8이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우상향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중국 보고 못한다 하지만 어쨌거나 연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양책이 중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조금씩 열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2기가 되면 중국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 올해 역대급 또 그 소위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낼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예. 거라서 지금 중국의 수출이 점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방법은 내수를 살리는 것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 소매 판매가 이제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준다는 거는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내수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관련된 주가가 국내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그 사이에 예. 많이 중국과 함께 흘러내렸는데 이제부터는 역발상 딱 말씀 주셨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닥 따지고 다시 중국의 진짜로 소비를 위한 그러한 매출 증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본이 CPI가 발표되는데 10월치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살짝 이제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만 여전히 일본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어놨죠, 당연히. 열어놨죠. 예, 위에다가 열어놨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저는 니케이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기술적 반등 패턴을 이루다가 이 상승 쐐기형이 지금 아래로 깨지는 양상이라서 니케이는 빠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오히려 겁이 난다기보다도 니케이나 이런 쪽으로 몰렸던 돈들이 차라리 우리 쪽으로 와주면 고맙겠어요. 선진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네, 신흥국으로 지금 약간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많이 올랐던 데서 좀 정리하고 네.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쪽으로 옮기자 하는 뷰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쉬어줘야만 쉬어줘야만. 미국이 쉬어줘야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가 트럼프 일기 때보다 지금이 눈높이가 다 너무 높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그 바이든의 물가를 못 잡은 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방식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계속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트럼프 일기와 지금과 비교하면 주가가 거의 3배 더 높고요. 그다음에 소위 그 PER이라고 하죠. 선행 PER. 주당 그 소위 그 이익 그 배수 자체도 거의 한 50% 이상 높아요. 지금 높고 예. 모든 게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눈높이가 높아질 만큼 높아진 상태에서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이걸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협조해 줄 거냐? 네. 쉬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장이 기대만큼 못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이 쉬어갈 때 나머지 국가에 기댈 수 있고 이건 오히려 유럽이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이나 이쪽으로의 자금이 다시 흘러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어서 내년에 있어서 지금은 모두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충분히 기회는 다시 내년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